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청와대의 공프 마케팅이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김성우 홍보수석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나 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1,007조 2조 원은 세금 폭탄일까요? 아닙니다. 이 돈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이건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때 연금 가입자들이 추가로 받게 될 수령액입니다. 또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여론 호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당초 합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공무원 연금도 개혁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가 판을 깨버렸습니다. 합의안을 막더니 이제 간섭까지 하고 있는 청와대. 과연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 국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그만 입을 다무십시오. 오늘 팟짱은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 수사 상황 들어보고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새정치민주연합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깔있는 인터뷰에서는 이용마 전 MBC 노조 홍보국장을 만나 최근 형사소송 승소 관련 소감과 언론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고정 코너 종창 토크에서는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5월 11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오늘 조사에서 소명은 충분히 하셨나요? 오늘 조사에서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가만히 좀, 그래, 아니. 네, 밀치지 마시고요. 네. 가만히 좀. 네네네.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소명할 겁니다. 그 윤 전 부사장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적 없다는 주장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건 나중에 하다. 지난 8일 검찰에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음날 새벽 3시 20분 17시간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요. 검찰 수사 상황이 어떤지 검찰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홍 지사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지사 강 기자가 마크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도 엄청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네. 홍 지사를 기다렸었는데요. 기다리던 기자들도 홍 지사도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소명을 충분히 했냐고 물었더니 네.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날짜로 지목받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유효하냐는 질문에 네. 답을 하지 않고 타고 온 검은색 K9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를 탄 뒤에도 사진 기자들이 차를 가로막고 사진을 찍느라 차가 한 1분가량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기자들과 몸싸움을 해서야 네. 그 홍준표 지사가 탄 차량은 간신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처음에 검찰에 출석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다가 1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 이후에는 약간 지친 표정으로 나왔는데 네네네. 홍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홍 지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홍준표의 변명이 수사팀이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까지 했던데 어떻습니까? 네, 홍 지사는 1억 전달자로 지명된 윤승모 부사장을 2011년 6월에는 만난 적이 없다. 대신 당대표 경선이 끝난 2011년 11월에 한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의 접촉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장소와 일신이 특정하지 않았지만 특정의 동선에는 꼭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까지 객관적인 동선을 다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홍 지사의 측근들을 수차례 초안하면서 네. 윤승모 전 부사장과 홍 지사가 접촉을 했다는 걸 파악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검찰은 자신이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이런 네네네. 입장인데 그런 진술들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난 2011년 홍 지사가 그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선거 기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냈거든요. 네네. 이 돈과 고 성완종 전 경량기업 회장이 전달했다는 그 윤 전 부사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1억 원의 상관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홍 지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 네. 아내 비자금이었다. 아내의 비자금으로 경선 기탁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그 홍 지사의 말대로라면 네. 1억 2천만 원이 경선 기탁금, 그러니까 후보자가 당에 내는 그런 돈을 부인 비자금에서 나온 거라고 밝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배우자의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해마다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내의 비자금을 누락한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 지사가 오늘 해명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앞두고 아내가 말해줬다고 하면서 몰랐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홍 지사 부인이 은행원이었다는 점에서 은행원이면 이제 금융 전문가인데 네. 그런데 이자 수익이 없는 대여 근무를 이용했다는 점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 지사가 천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강조해 왔는데 이런 그 아내의 비자금이 나왔다는 점은 솔직히 스스로를 얽매는 그런 해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돈 이게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인데 네네. 이 중에서 쓰고 남으면 집에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거 뭐 공금 횡령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근거를 남겼는지는 찾아봐야 되지만 말대로가 오늘 홍 지사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홍 지사가 오늘 해명한 걸 보면 그 1억 2천만 원 경선 기탁금 그 자금 출처를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네네. 뭐 자살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자해성 발언을 했는데요. 예. 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좀 볼 수 있고 뭐 공금 횡령 혐의도 좀 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다시 또 불거졌어요. 뭐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검찰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렇죠. 일단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네.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검찰에 대한 검찰이 기소와 이제 영장 청구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네. 수사 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더 두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는 저는 좀 구속 수사를 해서 강제로 홍 지사를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 지사가 지금까지 윤 전 부사장과의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홍 지사의 측근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증거를 이제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홍 지사를 구속해서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언급한 공금횡령 의혹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이런 건 아직까지는 검찰이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네네, 그 부분에서는 오늘 뭐 검찰 티타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의견을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불법 정치자금 큰 네, 네, 의혹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인물 중 두 번째 조사 대상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수사팀은 이번 주 내에 이 전 총리를 소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네, 일부에서는 증거 조사를 더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총리가 이제 충남 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나선 2013년 4월 4일에 자신의 그 선거사무소에서 성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10일에도 당시 선거사무소에 함께 간 것으로 알려진 성전 회장의 비서와 운전기사들을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전 회장의 측근들이 비타 500박스를 보긴 했지만 돈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돈이 오간 날짜에 대해서도 4월 4일이 아닌 4월 7일이다. 아니면 혹은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네,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점에서 이번 주 소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지켜봐야 돼서 아직 이번 주 초라서 네, 뭐 어떻게 지금 증거가 확보가 돼서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일단 소환은 해야 될 텐데 네. 이번 주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검찰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에 금품이 흘러갔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앞서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2억 원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모 씨에게 건넸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 씨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 대선 자금 문제 이것도 수사 중인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검찰이 이 2012년 대선 자금까지 네.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어쨌든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8명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면 네. 앞으로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홍 지사를 소환 조사하고 이완구 전 총리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만약 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번 수사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아직 검찰에서는 이제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환자를 불러서 네.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저는 한 수사의 20%밖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수사로 방향이 흘러갈지는 좀 아직 예단하기 어렵고 네. 한 이 검찰 수사는 7, 8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예,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좀 장기적으로 8월까지. 보고 예. 워낙 이게 이제 증여자인 그 성전 회장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네네. 증거들을 짜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료 조사도 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계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준 수사 상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발언입니다. 그런 만큼 당의 입장에 서서 더 공감받을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재보선의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그로 인한 국정 실패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쓰라립니다. 오늘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인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은 친노수당이다 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제 의도와는 달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승용, 정청래, 유승희 이 세 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직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최종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회의에 주승용, 정청래 두 최고위원은 불참했죠? 예, 논란의 대상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불참을 했고요. 네. 문재인 대표의 사과 발언과,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만으로 최고위원회가 오늘은 갈무리가 됐습니다. 네. 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10고 초려를 해도, 그러니까 예전 삼국지에서 나온 유비가 제갈량을 3고 초려로 데리고 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10고 초려를 해도 안 간다는 말을 조선일보에 인터뷰에서 했던 터라 주 최고위원회 불참은 예상됐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불참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 회의 불참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주승용 최고위원 주말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 사태를 좀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꺼놓고 이제 문재인 대표와의 접촉을 아예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특별한 의견 표명이 없이 지금 트위터 정도만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태도가 정해져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참하지 않았는가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여기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예, 어제 조선일보 그 인터넷판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4.29 재보선거 이후에 이제 당에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노 패권주의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구를 몇 가지 요구 사안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개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제 원탁회라는 걸 진행을 했었죠. 그런 자리에 마련해서 이후 당을 수습해라라는 요구와 그리고 패권주의를 더 이상 부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 이 선언 이런 요구 자체가 좀 사실 뭐 정치적 의도가 있고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신이 그런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표가 그거에 대한 답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최고위원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모욕적인 언사로 자기를 공격했다. 이것이 또 이제 패권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뭐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호남 여수 출신으로서 뭐 최고위원 안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호남 쪽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대외적으로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최고위원회 구성에서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그런 호남 출신이라는 입지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고 좀 당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고 저희도 정청래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 시도를 했는데 통화도 안 되고 접촉할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는 계속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 직접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박주선 의원을 향해서도 반박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뭐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자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주선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으로 공격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 주승용 의원과의 어떤 관계 문제나 그날 있었던 이제 공갈이라는 단어 관련한 사과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사과할 의도가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태도인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몇몇 의원들을 이제 취재를 좀 하면서 과정에 들은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 주승용 의원의 어떤 친노 패권주의라는 문제 제기에도 분명 문제의 요지가 있지만 공개적인 그 최고위원 그 어떻게 보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죠. 어쨌든 가장 이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책임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게 당 많은 의원들의 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개혁적인 뭐 그 의사들, 그러니까 초선 재선의 어떤 좀 개혁 성향의 의원들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좀 당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좀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공갈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네요. 당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래를 불렀던 유승희 최고위원. 유 최고위원 주말 동안 사과 보도자를 냈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좀 약간 네. 뭐랄까요, 좀 피해자적인 성격도 좀 있는데요. 준비해온 발언을 그대로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날 상황에서 분명히 좀 부적절한 태도였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뭐 제가 의원실 쪽에도 접촉을 해봤는데 의원실 쪽에서도 좀 그 상황을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좀 반성하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의도하지 않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했고요. 뭐 사건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네. 유승희 최고위원이 그 상황에서 노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 상황이 되게 희극적으로 네. 비춰졌던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 문제에 유승희 최고위원의 노래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고 또 안타까운 의견을 내셨는데, 자, 이번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친노 비노 패권주의 이 분열 프레임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자신은 이제 호남의 민심을 반영한 거다, 이것이 호남의 민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전당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패권주의라고 한다면 어떤 당직을 주요하게 다 차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던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목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취임 이후에 그래도 좀 탕평 인사를 했다. 어떤 개파의 한쪽 치우침이 없이 하기 위해 좀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부분은 당내에 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선 때문에 뭐 사무부총장 문제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적절하게 뭐 인선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4.29 재보궐선거의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전 지역에 이제 경선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그런 개파주의에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패권주의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후에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 등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기 세력화를 하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측근 세력들의 그 힘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해석에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표의 사과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을 드려서 당대표로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승용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에게는 어떤 뭐 사과의 필요성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주승용 최고위원에게는 하루빨리 좀 당무에 복귀하기를 그리고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양쪽을 다 모두 질책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친노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이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개파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자신이 이제 어떤 특정 개파의, 친노라는 개파의 수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당내 개파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의 뜻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 취임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이런 좀 당내 개파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침통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결국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자신이 끌어안고 해결하고 나가겠다는 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결국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표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뭐 정치권 야당 내부의 좀 중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뭐 패권주의 이런 말을 꺼내면서 어떻게 보면 당을 계속 분열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주승용 최고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문 대표 이번 사태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임져야 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당사자가 됐는데 네. 자,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제가 일단은 네. 뭐 원탁회의 제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사실 뭐 원탁회의나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원탁회의는 한 차례 이미 그 4.19 선거 전에 한번 있었고요. 네. 그 때문에 뭐 그런 수장 소위 뭐 이제 개파 수장 또는 당의 중진 또는 전직 대표들 이런 사람들과 어쨌든 머리를 좀 모아서 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공통의 어떤 합의 뭐 구체적으로 뭘 합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의 그 화합을 위한 네.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게 좀 필요할 듯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 사건의 촉발을 일으켰던 4.19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 부분이 네네. 제대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남 민심이라는 부분에서의 문제인데요. 네.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결국 호남 민심이라는, 그리고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공격하는 부분도 친노 패권이 이 호남 민심이 친노 패권주의에 등을 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인지 뭐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바꿔내야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쭉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진영 논리, 그런 개파 논리로서 이 호남의 이번 선거 결과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호남에서 나온 후보가 뭐 조영태 후보였죠. 조영태 후보가 광주에 출마한 조영태 후보가 뭐 친노 인사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그것이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뭐 문재인 대표가 내리꽂아서 한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후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친노라는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그리고 이 당이 보여주는 혁신의 모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지점을 천정배 의원이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승리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좀 네.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어떤 당에서 이런 일정 지분이 있는 이 지도자급들과의 어떤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선거평가를 정확하게 이뤄내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좀 해결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이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제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4.19 재보선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4.19 재보선 결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친노가 잘못해서 친노가 당을 패권주의로 당을 휘어잡고 있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뭐 네. 일정 부분 뭐 문재인 대표로서 투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번 그렇죠. 선거를 좌우했다라고까지 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괜히 지적하면서 끄집어내면서 당을 분열로 몰아가는 그런 네네. 행태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뭐 이번 동교동계의 지원 뭐 거부 사태라든가 네. 그리고 뭐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광주 선거의 책임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문재인 대표가 광주 선거에 뭐 소홀했다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요인이 이번 선거 패배의 전반적인 평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여론을 왜곡시키는 평가이지 네. 않나. 뭐 물론 그런 부분도 평가가 돼야 되지만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좀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를 단결하고 뭐 적은 지금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적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당을 화합하고 통합하고 단결해 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아까 최지용 기자가 의원들과 뭐 전화 통화를 좀 했다고 했는데 취재를 좀 했다고 하는데 이 4.19 재보선 후폭풍에 대해서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당내 여론으로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주승용 최고위원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비노라는 세력들 역시 대표 흔들기 또는 이제 당 분열 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네. 그런 목소리조차도 좀 포용하고 품고 가는 모습을 좀 대표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좀 파악이 됩니다. 결국 뭐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이게 뭐 단순 양비론이 아니라 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한쪽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양쪽에서 조금씩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 의원들의 의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한 초선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국민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느냐. 이 문제에 정말 국민들이 어떤 그 친노 패권주의가 무엇인지, 또는 그 최고위원회 뭐랄까요, 어떤 친노 패권주의란 말 속에 담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정말 어떤 패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은 그날 최고위원회 자리에 있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졸속적인 모습들, 그렇게 그러니까 볼썽스러웠던 모습에 그냥 실망할 뿐이지, 그 내면의 이면까지 다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여기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안이나 입장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 눈높이 시선에서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약간 그게 해답처럼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양 최고위원의 자존심도 걸려 있었고, 네. 어떤 그 적절하지 않은 이 단어 사용으로서 좀 뭐랄까요, 뭐 불필요한 네. 감정적인 싸움이 논란은, 되어버렸어요. 예, 를 일으켰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깔끔하게 털고 모두가 좀 자숙하는 모습으로 좀 국민 앞에 나서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뭐 정권 교체, 그리고 내년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총선 승리 문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인데, 이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어떻게 이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끊고 통합해 나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